주문진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단독 차량 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부사관이 구속돼 군 당국이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로 인한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해 불시착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열렸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도내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도 인력도 부족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에 추진되고 있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원주지방환경청과 강릉시에 접수됐습니다. 주민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청정지역 강릉에 매립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실수로 대형오염, 악취로 환경오염, 건강오염. 시민 여러분. 강릉시 주문진과 영곡면, 양양군 현남면 주민 250여 명이 주문진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한 대기업 계열사가 강릉시 주문진에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침출수로 인한 토지 해양오염, 주민 건강 악화는 물론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청정지역인데 관광객이 끊어지면 여기서는 관광 수입이 없으면 이 지역 주민들이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되는 거죠. 업체는 2년 전 주문진읍 향오리 일대 34만 8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달 초 원주지방환경청과 강릉시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해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강릉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어떤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 적합 통보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 대해서는 반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업 승인을 내준다고 해도 강릉시는 도시계획 고시에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이 전국의 7%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릉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업체 측은 2026년부터 2050년까지 25년 동안 산업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717만 톤을 매립하고 침출수는 정화 처리 후 방류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알려진 사업 내용 가운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오는 7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 3월 동해시에서 육군 부사관이 몰던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아 아내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아내에게 외상 흔적이 없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아 경찰과 군이 수사를 벌였는데 육군 부사관인 남편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시간, SUV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도로 왼쪽 옹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큰 충격을 받은 듯 차량 뒷부분이 높이 들립니다. 지난 3월 8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육군 부사관이 몰던 SUV 차량이 단독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40대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고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숨진 아내에게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부사관이 모포에 감싼 아내를 차에 싣는 장면과 사고 전 사고 현장을 차로 맴도는 장면도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현장 주변 돌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을 부대 넘겨주고 당신들 알아서 추가 조사해라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아내는 목이 졸린 뒤 다발성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살 의심 정황을 확인한 군 수사기관은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인 47살 남성을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이 부사관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아내의 유족 측은 피해자 죽음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80억 원어치를 특별 판매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일인 6월 11일을 기념해 할인율을 기존 5%에서 6.11%로 늘리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모바일 강원 상품권 20만 원 이상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해 6월 10일 601명을 추첨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비행기 문이 열리면서 9명이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등의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일단 벌어지면 큰 사고가 되는 항공기 사고, 이 같은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에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운행 중인 비행기 출입구가 열려 승객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람을 그대로 맞습니다. 착륙 중이던 비행기 문이 승객 과실로 열리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200명 가까운 승객 가운데 9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합동훈련이 횡성에서 진행됐습니다. 민항기가 불시착한 상황, 사고기체 안에서는 연신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투입됩니다. 걸어줄 수 있는 분 더 따라와 주세요. 여전히 기체 내부에 고립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문을 뜯어내고 사고 충격으로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들을 이송해 분류합니다. 아직까지 민항기 내부에 다수의 요 구조자가 있는 것으로 상황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과정에서 강가로 추락한 사상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상구조대가 강을 쉼없이 수색하고 기체 파편이 인근에 떨어져 붙은 산불도 진화해야 하는 전쟁 같은 상황이 숨가쁘게 흐르고 나서야 사고가 수습됩니다. 응급의료소에서는 구급대장이 환자 이송 현황 등 응급의료소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불시착 상황을 가정해 여러 복잡한 상황에 동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군, 소방당국의 한전까지 합동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 같은 항공기 추락이나 불시착 사고는 지난 6개월 사이에 횡성에서만 2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제8 전투비행단 훈련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고 지난 3월에는 횡성 둔내면에 경비행기가 불시착했습니다. 같은 달 영월에서도 송전탑 안전시설을 보강하던 헬기 꼬리가 전선에 걸려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 전체로는 지난 6개월 사이 항공기 추락 또는 불시착 사고가 모두 4건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초로 119 신고가 가장 많습니다. 소방기관에서 최초 대응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확대가 되면 유관기관들의 합동으로 대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터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더 자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도내 산림 곳곳에서 이파리가 붉게 변한 채 죽어있는 소나무나 잣나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선충병에 걸려 말라 죽고 있는 건데요. 산림청과 지자체가 방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동산면의 한 구규림, 잎이 붉은 잣나무가 군데군데 솟아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에 걸려 말라 죽은 나무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이 나무는 잘려 파쇄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나무 제선충병의 매개충이 다른 나무로 이동을 거듭하면서 피해가 더 커집니다. 제선충을 보유하고 있는 나무에서 이제 매개충들이 우화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제선충을 묻힌 상태에서 이제 먹이 활동할 때 이제 그 새로운 나무에 감염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붉게 말라 죽은 나무는 산림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산림청 지원을 받아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활동을 하는데 지원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발빠른 대응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 소나무 제선충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춘천시의 방제 비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22,000번 예차를 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한 7,800번 정도 지금 저희가 방제 작업을 했고 예산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까 설상가상 기후변화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소나무 제선충병 매개충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우화기간도 한 달가량 빨라지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산림청이 지자체 방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맞춰 소나무 제선충병에 취약한 침엽수 위주인 현재 산림을 화렵수림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완충지대의 화렵수림을
실제를 하게 되면 재선충이 그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강원 영서 지역에서 발견된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만 2만 2천여 그루, 한 해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의혹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논의하는 소비자 안전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한국소비자안전협회는 오늘 세미나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입증 책임 전환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유족은 차량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법을 고쳐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을 내 소관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박용진 의원과 허영 의원 등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단오제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신주미 봉정 행사의 시민 참여가 지난해보다 160% 증가하는 등 많은 인파가 단오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서와 소방서 등 실무자와 함께 안전에 대한 지원 사항을 논의하는 등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강릉 남대천 일원에서 단오 보호화사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태백시가 관내 대표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한 번에 둘러보는 태백 관광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합니다. 정기 코스는 오전 10시에 태백역을 출발해 용현 동굴과 황지 자유시장, 오로라파크, 탄탄파크, 철암역사촌과 구문소 등을 거쳐 오후 6시 태백역으로 돌아오는데 주말과 휴일엔 항시 운영되지만 평일엔 5명 이상이 신청해야 운영됩니다. 야생화가 절정인 대덕산 금대봉 코스는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하고 7월과 8월엔 여름 야간 기획 코스가 운영됩니다. 통리장이 열리는 매월 5일과 15일, 25일에는 정기 코스를 변경해 운행하고 시티투어버스 이용요금은 성인 6,000원, 학생 3,000원입니다. 동해시가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피서 성수기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7월부터 2달 동안 숙박요금을 비수기의 2배 이내로 받기로 하는 업소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를 운영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숙박업소는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동해시는 참가업소를 시청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릉 소량수목원이 6월부터 연중 야간 개장을 시작합니다. 강릉시는 야간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수목원을 즐길 수 있도록 수목, 투사등 등의 다양한 조명을 활용해 단조로울 수 있는 숲에 화려한 빛을 입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해가 늦게 지는 10월까지는 밤 11시까지, 겨울철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밤 10시까지 개장하고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속초 연탄은행이 설립 18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지난 겨울 도움을 준 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연탄 가구, 어르신 600여 명에게 쌀과 생필품 등이 전달됐습니다. 속초 연탄은행은 2005년 5월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전국협의회 제9호점으로 설립돼 매년 연탄 배달 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영랑호 둘레 일방 통행로 구간에 높이 3m 이상 대형 차량 통행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봄 벚꽃 개화기 영랑호 주변 관광버스 진입을 일시 차단한 데 이어 사계절 대형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로 하고 차단 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속초시는 대형 차량 통행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로수 훼손 등도 발생했다며 통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도소 출소 직후 사기와 절도 등의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1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교도소에서 6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뒤 한 남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1,8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고 지난해엔 동해시 한 상점에서 미용 물품을 훔치는가 하면 올해 초엔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